자, 드디어 대망의 2017년입니다. 바로 이제 전년도죠. 전년도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우리는 지금까지 뭐라 그럴까요? 기본 내용에 대한 강의, 그리고 2015년, 2016년 기출문제를 풀이를 했어요. 그렇게 하면서 어떤 나름대로 스포츠 심리학 시험 문항에 대한 어떤 자신감 이런 걸 좀 확보를 했죠. 그러면 이번에 이제 문제를 풀면서 2017년 거는 최근 거니까 한번 풀어볼게요. 여러분에게 시간은 20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분 동안 진짜처럼 한번 풀어보세요. 주변에 아무것도 없이 심상을 하면서, 심상하면 안 되죠. 진짜 시험장에 왔다라고 상상하면서 핸드폰도 잠시 무음이라고 그럴까요? 이런 걸로 방해받지 않고 오롯이 2017년 기출문제에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는요, 페이지는 487쪽이에요. 487쪽이고, 풀면서, 이게 내가 잘, 이제, 문제를 만날 때, 첫 번째, 질문이 뭔지 모르겠는 거. 그 다음에, 질문에 나오는 단어가 뭔지 모르겠는 거. 지문에 나오는 단어가 뭔지 모르겠는 거. 답지에 나오는 단어가 뭔지 모르겠는 거.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그 유형을 좀 분리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렇게 해서 거기에 맞는 여러분이 대응을 세워야 되는 거죠. 자, 20분 시간 드릴게요. 우리는 20분 뒤에 만날 거고요. 진짜처럼 할 겁니다. 할 수 있죠? 가시죠. 자, 20분이라는 시간이 흘렀어요. 어땠나요? 좀 잘 푸셨어요? 자, 혹시 설레요? 자, 그럼 한번 가볼까요? 자, 보기에 해당하는 스포츠 심리학의 하위 영역은 또 물어봤네요. 여기는 4가지가 있죠. 뭐가 있었어요? 운동학습, 운동발달, 운동심리, 운동심리도 있네요. 그런 거 있었어요. 그런데 이건 지난번과는 달리 스포츠 심리학의 하위 영역이 아닌 것은 이걸 물어본 게 아니고 지문이 있죠. 지문이 있으면서 이것에 해당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라고 묻고 있네요. 이거는 이 지문의 내용을 모르면 사실 풀기는 어렵죠. 풀기는 어렵지만 지문에 나오는 단어, 핵심 키워드들과 유사한 단어를 또 고르면 되겠어요. 한번 볼게요. 인간의 움직임 생성과 조절, 움직임의 생성과 조절, 이건 뭐가 될까요? 조절이란 말이 키워드예요. 생성과 조절이 바로 컨트롤, 제어를 의미하고 있는 거죠. 대한신경심리적 과정과 생물학적 기전을 밝히는 학문 영역. 여기서 생성과 조절이라는 단어가 키워드고,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제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제어가 결국은 온오프 이런 거잖아요. 컨트롤, 시스템 펑셔널, 이런 거. 그 스타크래프트인데요. 스타크래프트의 골리앗을 클릭하면 이런 얘기를 하죠. 시스템 펑셔널 하면서 정상적으로 시스템이 작동합니다. 혹은 메커니즘 이런 얘기하면서 이런 단어들이 다 제어, 컨트롤과 관련된 말이 되겠습니다. 이걸 찾으면 되죠. 운동학습, 운동발달, 운동심리가 왜 아닌지 알 필요 없어요. 이 문제를 풀면서는. 그 대신 여러분이 공부를 한다면, 자, 그러면 이런 똑같은 패턴으로 운동학습은 뭡니까? 라고 물어볼 수가 있겠죠. 공부하셔야죠. 자, 운동발달은 뭡니까? 또 운동발달 한번 물어본 것 같기도 한데요. 이전 기출문제에서 이렇게 또 설명이 나오겠죠. 그것도 챙기셔야 돼요. 운동심리는 뭡니까? 라고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으니까. 두 번째 넘어갈까요? 스포츠 수행에 미치는 영향. 심리 요인이 스포츠 수행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된 연구 문제로 적당하지 않은 거. 이런 얘기 나왔네요. 적당치 않은 거. 이게 뭐예요? 심리 요인이 뭐가 있나 봐요. 그러니까 심리 요인이 뭐가가 있고, 이것이 스포츠 수행에 영향을 미치는 거니까, 2가지가 있네요. 어떤 심리 요인이 있으니까 여기는 이런 거예요. 불안, 자신감, 성격, 주의 집중, 목표 설정, 이런 거. 이런 것이 스포츠 수행이니까 기능과 관련된 무엇이 있어야겠죠. 이것에 대한 내용이 아닌 것. 그러면 3개는 그렇다는 거죠. 3개는 그렇다는 거니까 살펴볼게요. 첫 번째, 불안이라고 하는 심리 요인이 있는 거 맞죠? 불안이 뭐라 그랬어? 축구 페널티킥 성공률. 페널티킥 성공률은 스포츠 수행이죠.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영향을 미치는가? 관련이 있다. 이런 거니까. 1번. 연구 문제로 적당한 것 같아 보여요. 두 번째. 자신감이 아동의 수영학습에 지울게요. 자신감이 수영학습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똑같은 거죠. 패턴이 1번하고. 3번. 성공 실패가 골프 퍼팅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똑같아요. 1, 2, 3번 똑같네요. 패턴이. 자, 4번. 태권도 수련 참가는 원래 이 자리에 뭐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불안, 자신감, 성공 실패 이런 게 나와야 되는 거죠? 아동의 성격 발달에 어떠한 이건 바뀌었죠. 그러니까 아동의 성격이 아들의 성격이 뭐 태권도 수련 참가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이렇게 한다면 위에 1, 2, 3과 좀 비슷한 패턴입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앞뒤가 바뀌었네요. 그래서 나머지 셋과 다르다. 답은 이제 마지막 걸로 가져가면 될 것 같아요. 보기에 네모 안에 네모가 아니네요. 괄호 안에 들어갈 용어가 바르게 연결된 것은 용어가 이제 이건 용어를 우리가 고민할 필요 없죠. 용어를 고민할 필요는 없고 기역, 니은, 디귿의 어떤 괄호가 있으니까 거기다 이 용어를 넣어보면 되는 거잖아요. 볼게요. 일단 기억에 들어가는 거 뭘까요? 숙련된 운동 수행을 위한 개인 능력의 삐리리한 변화다. 자, 우리 변화를 얘기할 때는 여기 지금 보니까 영구적, 일시적, 영구적, 일시적. 어떤 걸 답으로 가져가겠어요? 우리는 일시적인 변화를 답으로 가져간 적은 거의 없죠. 그러니까 이 부분 영구적, 니은은 영구적이라고 입력을 하면 되겠죠. 영구적 변화를 유도하는 일련의 어떤 과정이었어요? 내적, 외적, 내적, 외적이네요. 내적일까요? 외적일까요? 네, 내적이네요. 영구, 내적. 이거 큰일 났네. 똑같네요. 니은, 디귿이 1번이 영구, 내적, 3번이 영구, 내적이에요. 영구면서 외적인 건 없네요. 영구면서 외적인 거는. 그러면 이제 기억으로 달라지겠네요. 기억은 운동 학습이냐, 운동 발달이냐. 이런 얘기죠. 직접적으로 관찰할 수는 없으며 연습과 경험에 의해서 나타나는 것. 이거 뭐라고 하죠? 맞아요. 예, 운동학습이라고 하죠. 그러면 이 운동학습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1번 기억나세요? 보기에 해당하는 스포츠 심리학의 하위 학문 영역은 무엇입니까? 라고 했을 때 운동학습 나왔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운동학습에 대한 개념을 제대로 알고 있었으면 3번 같은 경우도 덩달아 챙길 수 있는 그런 문제였다고 생각이 됩니다. 4번 보기의 운동 수행에 관한 예시를 잘 설명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게 운동 이론이죠. 운동 수행 이론인데 테니스의 서비스는 공을 서비스 코트에 떨어뜨려야 된다. 퍼스트 서비스가 너무 길어 폴트가 된 것을 본 후 손목 조절을 위해 시각 및 운동 감각적 피드백을 이용하여 세컨 서비스에서 공이 서비스 코트를 이탈하지 않도록 하였다. 이게 뭐가 될까요? 조금 어렵네요. 폐쇄 회로 이론이다, 개방 회로 이론이다, 다이나믹 시스템 이론이다, 생태학적 이론이다. 이 되게 많잖아요. 그죠? 자, 이거 봅시다.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서비스를 2번 넣었는데 첫 번째 서비스에서는 너무 길어가지고 폴트가 됐어. 그래서 손목 각도를 조절하려고 시각 및 이런 피드백을 이용해갖고 너무 길지 않도록 컨트롤했다, 조절했다, 지금 이런 얘기잖아요. 그럼 여기서 지금 내가 외부 환경을 고려했어요? 안 했어요? 전혀 안 했죠. 여기 뭐 바람이 어떻고, 뭐 시야가 어떻고, 뭐 이런 거 전혀 없잖아요. 그래서 얘는 폐쇄 회로 이론이 되겠습니다. 이건 좀 여러분이 그냥 뭐라 그럴까, 우리가 지금까지 기출문제 해설을 하면서 되게 쉽게 상식적으로 풀었던 문제들이 있어요. 근데 이 4번 같은 경우는 그렇게 풀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거 만약에 이 내용을 모른다고 하면 틀려도 괜찮아요. 잘했어요.
그러나 여기서 여러분들이 하나 더 이제 모르면서 찍을 수 있다는 것은 개방이나 다이나믹이나 생태학은 지금 뭘 염두에 두고 있냐면 환경의 변화를 고려했다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근데 여기서 지금 그게 보이지 않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패스라고 가져가면 되겠어요. 모를 때 얘기해. 모를 때 알면은 별 문제가 없겠죠. 5번 운동기술 연습에서 발생하는 맥락 간섭 효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것도 좀 어려울 텐데요. 맥락 간섭 효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집중 연습과 분산 연습에 의해 맥락 간섭 효과의 크기는 달라진다. 높은 맥락 간섭은 연습 수행에서 효과가 높다. 낮은 맥락 간섭은 파지의 효과가 높다. 자, 무선 연습은 분단 연습이 아닐 텐데 분산 연습일 텐데요. 아니면 구획 연습이거나 어쩌면 이것이 답인지도 모르겠네요. 그냥 이 단어 자체가 없는 말을 써놨기 때문에 4번이 그래서 말이 안 되는 말이죠. 파지 및 전이의 효과가 높다. 자, 6번 운동 발달의 기본 과정으로 틀린 것은 틀린 것이니까 나머지 3개는 맞겠죠? 운동 발달에 의해서 전 생에 걸쳐 진행되는 불연속적인 과정이다. 이건 말이 앞뒤가 안 맞죠? 전 생에 걸쳐서 진행이 되는데 어떻게 불연속적이겠어요? 그럼 연속적인 과정이 될 것 같아요. 바로 이게 답 나오거든요. 개인차 존재하죠? 네, 존재합니다. 민감기 또는 결정적 시기가 존재하죠. 이건 뭐 운동 발달뿐만 아니라 모든 게 다 그래요. 환경적 영향을 받잖아요. 환경적 맥락의 영향이란 말을 적어놨는데 그냥 환경에 영향을 받는다라고 이해되는 거죠. 자, 아젠과 피시마인이 합리적 행동 이론의 주요 변인이 아닌 것은 이렇게 나왔네요. 이거 지난번에 강의를 하면서 행동에 대한 태도, 맨 처음에 의도였죠. 의도, 주관적 규범, 행동에 대한 태도. 그러면서 합리적 행동 이론, 그 다음에 그 계획 행동 이론. 그 차이점이 행동 통제 인식이 있냐 없냐 이런 거였어요. 그래서 행동 통제 인식이 있는 것을 뭐라고 했냐면 계획적 행동 이론이다 라고 이제 이렇게 얘기했었죠. 그래서 7번은 3번으로 가져가면 되겠습니다.